자, 학습지 40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2차 함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2차 함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함수, 우리 작년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함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함수가 어떤 것인지 다 배우고 특히 1차 함수라는 함수를 배웠는데, 자, 3학년이 되어서는 2차 함수라는 것을 배울 거야. 함수 다들 많이 어려워하니까 수업에 잘 집중해가지고 어려운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2차 함수. 자, 오늘 배울 거는 2차 함수가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다들 많이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 작년에 이런 거 그림 기억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러한 상자를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3을 더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3과 더해져서 4가 나올 거고, 뭐 0을 집어넣으면 3과 더해져서 3이 나올 거고, 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과 더해져서 0이 나올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씩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가 한 개씩 나와야 돼. 2개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상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막 변할 때 나오는 숫자가 하나씩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숫자는 막 어떤 수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했고 여기 나오는 숫자를 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이 함수의 함자가 한문으로 상자함이야. 상자함. 이 상자를 나타내는 게 함수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인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나오는 y의 값이 단 하나씩 정해지는 두 변수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숫자 변하면서 막 집어넣었을 때 단 하나씩 y의 값이 나오는 게 함수였어. 그래서 함수를 기호로 우리가 fx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f는 자, 펑션이라는 함수의 영어를 의미했고 여기 들어가는 x는 변하는 숫자, 여기 들어가는 x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함수, 즉 function of x라는 말을 우리가 기호로 줄여서 fx로 쓴다라는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일단 함수를 우리가 fx라는 기호로 많이 사용하는데 함수 fx가 y에 대한 2차식. 자, 우리 1차 함수란 녀석을 배웠을 때 1차 함수의 녀석은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 a는 0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어. 자, y는 하고 x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냐면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녀석을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2차 함수예요. 그럼 2차 함수는 뭐겠어? y는 하고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정리되는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a, b, c는 수가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식이 되려면 얘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뭐 작년에 되게 많은 예를 배웠는데 그런 예 중에서도 이 x와 y에 대해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나타나는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배웠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는 0이 아니다. 2차 함수는 여기다가 y는 붙인 거밖에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때도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가 2차 함수인지 2차 함수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같이 4가지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y는 x제곱은 2차 함수가 맞다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0이 아니다 꼴로 나타내야 된다는데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0일 때의 이 모양이야.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맞아요. 2번은 자 얘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죠. y는 x제곱 빼기 x, 얘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가 맞을 거고, y는 2x 플러스 1은 x제곱을 가진 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1차 함수가 돼서 2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4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란 녀석은 자 2차식으로 나타내져 있지가 않아. 이렇듯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1차 함수라고도 안 했고 2차 함수라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모에 x가 들어가는 녀석은 2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자 4개가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라 그랬어요. 방금 한 내용이랑 크게 다를 거는 없어. 자, 1번 보면은 이 식 다 전개해서 생각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 y가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나타내지니까 2차 함수가 맞아. 2번은 분모에 x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2차 함수 아니고, 3번은 x제곱에 한이 없어요. 1차 함수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4번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하잖아. 그치?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을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게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여러 숫자들을 한 번에 나타낼 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자, 내가 유용하게 하고자 문자를 쓰는 건데, 내가 X를 쓰던 A를 쓰던 뭐 B를 쓰던 누가 전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얘들아 Y랑 X가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렇게 H와 T처럼 다른 문자가 사용된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게 아니야. 얘를 전개해보면 H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H, 봐봐. T가 만약에 1이면 H는 0이고 T가 2면은 H는 1이고, 이런 식으로 T가 막 1, 2, 3 하나씩 변할 때마다 H의 값은 하나씩 결정될 거라고. 그래서 H는 T에 관한 함수가 맞아요. 그리고 특히 H가 T에 관해서 2차식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H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우리 X, Y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문제 1번에서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수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함수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 2번에는 1, 2, 3 세 문제가 있지만, 얘는 우리가 문장, 어떤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됐던 것들을 수학적인 기호나 식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는 그런 변환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 변환하는 것을 조금 식 세우는 거지, 그걸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쌤이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은 밑변의 길이가 2x, 높이가 x 플러스 3이라고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대요. 그때 y와 x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y는 삼각형 구하는 공식 생각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근데 밑변 2x라 그랬으니까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거야. 좌변이 나타나는 것도 y가 넓이고 우변이 나타나는 것도 넓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당연히 같아야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y는 2 약분되고 x제곱 더하기 3x라고 나타내집니다. y와 x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x제곱 더하기 3x는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1번은 2차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속력이 1시간에 10km 가는데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km라고 한대. 시속 10km라는 거는 1시간에 10km를 달린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2시간에는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 20km 달리고 3시간에는 30km 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x시간일 때는 몇 킬로미터 달릴까?
1시간에 10km, 2시간에 20km, 3시간에 30km니까 얘는 10 곱하기 xkm만큼 달린다라는 거야. 그 거리가 10x가 된다라는 건데 거리가 y라고 했으니까 y는 10x라고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2번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3번은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y개라고 한대요. 대각선, 우리 다각형과 대각선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배웠었는데 이 식을 1학년 때는 되게 툭 하면 나올 정도로 잘 외웠지만 3학년 돼서는 좀 가물가물한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것처럼 식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판단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선생님처럼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대각선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했는지 보자.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4개만 그려볼까? 그리고 여기는 꼭지점이 어떻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럼 대각선의 개수는 y라고 했는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자, 총 x개의 점이 있어요. 여기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 해가지고 총 3개의 점을 빼고는 다른 점들이랑 이었을 때는 다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전체 꼭지점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에 2개, 총 3개의 점을 뺀 x 빼기 3개의 점과 만나서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x 빼기 3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데 꼭지점은 총 몇 개냐면 x개예요. 그러면 x개만큼 곱해줘야겠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과 연결해서 대각선을 만드는 것과 이 점을 시작해서 이 점과 이어서 만든 대각선은 2개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은 중복된 게 2개씩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2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총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x 곱하기 x 빼기 3.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x. 그래서 2차 함수가 맞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y, 꼭지점 x.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은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했으면 함수값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함수값은 뭐였냐면 x가 막 변할 거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x가 1일 때 y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y의 값 자체가 x는 1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예제 보면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도약한 선수의 t초 후의 높이를 hcm가 아니라 hm라고 바꾸자, 얘들아. 뭐 단위가 크게 상관없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한대요. 그때 h와 t에 대한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대. h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10. 얘도 보면은 t가 변할 때마다 h가 하나씩 정해지고 특히 h가 t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도약한 지 0.4초 후에 선수의 높이를 구해라. 도약한 지 0.4초, 즉 t가 0.4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높이니까 h의 값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즉 이 함수에서 t가 0.4일 때의 함수값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t에다가 0.4를 집어넣어줘. 그럼 h는 마이너스 5 곱하기 0.16 더하기 5 곱하기 0.4 더하기 10. 그럼 마이너스 0.8 플러스 10이니까 11.2가 되는 거야. 이게 t가 0.4일 때의 h값, 즉 함수값이라고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문자에 맞게 숫자를 잘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대입. 그래서 문제 3번도 보면은 자, 1m의 높이의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물로켓에 x초, 자, 시간이 초단인데 x라는 문자를 사용한대요. x초의 높이를 ym, 높이는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y라는 문자를 사용한대. 그럴 때 y가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나타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럴 때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로켓의 높이를 구하래. 즉 1초 후 x는 1일 때 높이라는 y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11이니까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6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을지 y에다가 1을 집어넣을지 모르겠지. 그럴 때는 이 x초, 1초 이렇게 우리가 그 일상적인 단어들을 맞춰가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함수 2차 함수에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복습을 해볼게요.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함수도 다양한 문자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표현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표현법에는 총 4가지가 있었는데 함수는 일상 언어, 표, 식, 그래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일상 언어라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3번에서 나온 것처럼 물로켓을 쐈는데 시간과 높이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주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로 사용돼 있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함수고, 또 표는 뭐냐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작년에 이런 표들 다 구했어. 이렇게 x가 뭐 1일 때 y가 2다, x가 3일 때 y가 5다 이런 식으로 표들을 다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식은 뭐냐면 y는 fx와 같이 자 이렇게 표만 주어져 있는 녀석도 함수인데, 특히 1차 함수 막 3x 플러스 2 이런 거나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식 자체로 표현되는 것도 함수예요. 그 다음에 4번이 가장 중요하지. 4번이 다들 많이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나갈 거야. 마지막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x축과 y축이 만나서 생기는 좌표 평면에 우리가 표에서 구해진 x, y 순서쌍을 막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한다. 점을 찍어가지고 하나로 이어서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그려졌고 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려졌던 거, 이게 바로 그래프였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만 주구장창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다들 많이 어려워하지만 다음부터 진행되는 41페이지부터 진행되는 거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자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